헬로 차이나입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 가보겠습니다. 홍성진 주임입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주식시장 참 안타깝게도 가파르게 레벨 다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3,000선을 또 다시 깼었는데 오늘 다시 복귀를 하고는 있지만 변동성이 하도 커서 뭐 마감까지는 가봐야 오늘 오른 건지 내린 건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내용들, 부정적인 어떤 시나리오나 또 가능성들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파생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주식시장 접근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먼저 어떻게 중국 증시의 상승이 유발이 되었고, 그리고 왜 하락을 하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경제, 금융 시장에 있어서 국가의 통제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6년에 정부는 양질의 빠른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밝혔고 이미 수년간 10%대의 GDP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았던 중국 증시가 정부의 공식적인 성장 기조 언급 이후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9년도 정부가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하겠다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하면서 빠른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역시 정부가 경기 하방 지지 의사를 분명히 표명을 하였고 후강통 제도를 통한 증시의 개방을 천명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2015년 3월 전인대를 통해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하였고 인프라 투자 계획 등을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상승 추세의 기울기는 더욱더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나타낸 것은 중국 증시가 외국인들에 대한 개방도가 아직 높지 않고 개인의 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그만큼 쉽게 과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상승장에서도 이와 같은 특징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중국 증시의 이번 상승 과정은 중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과 그리고 개인의 투자 심리가 맞물려서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승 과정에서 신용융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에 신용이 독이 되돌아와서 급락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에 대한 부담이 지수를 하락을 추가적으로 유발을 시켰는데요. 중국 증시가 IPO를 진행 시 청약금이 100%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IPO가 진행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수급 공백이 형성이 되면서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상승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전환 유통주의 매각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 월 평균 매각 규모가 12.6억 주로 2010년 이후 월 평균 매각 규모인 5.4억 주의 2배를 넘는 수준을 기록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수급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여 이 역시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여 주가 급락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가의 상승 과정에서 경기 및 기업 이익 등 증시의 펀더멘털과 그리고 주가 간의 이격이 상당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언급을 해드렸지만 가장 본질적인 급락의 문제는 바로 이 펀더멘털과 그리고 주가 간의 괴리감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책으로 인하여 상승을 했던 중국 시장이 정책으로 인하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다시 정책으로 무마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증시의 격언 중에서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사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그런 관점이 잘 통했죠. 사상 유례없는 양적 완화를 각국에서 다 펼쳤기 때문에 그 수혜를 1차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한 6, 7년 정도의 강세장으로 나타났고 일본도 역시 지금 강세장이 몇 년째 이어지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강통 개시 이후에 진짜 중국 주식시장도 탄탄한 어떤
이런 정부의 정책과 함께 상당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최근에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수급적인 요인에 대해서 많이들 지적을 하세요. 중국 주식시장이 급락한 이유는 급격하게 과열됐었던 신용 잔고 물량, 그다음에 IPO 물량 이런 부분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 부차적으로 단지 수급적인 요인은 아닐 거란 말이죠. 부차적으로 왜 중국 주식시장이 하락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일단 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점, 또 특히 월가에서 이런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뭐 시장 논리와는 안 맞다, 뭐 이런 비판까지도 하는데요. 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죠. 7%가 아니다. 이거 뭐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나올 중국의 GDP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 3%, 5% 정도로 계속 이제 낮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정치적인 이슈도 좀 가미가 돼 있습니다.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에 또 정치적인 어떤 사안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내용들, 루머인지 루머 아닌지, 또 국내 주식시장에선 판별이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복합돼 있는데 주임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일단 저는 이제 그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그 정책의 이제 신뢰성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정책의 신뢰성은 저는 견고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에 대한 방향이 너무 일방향이다 보니까 이 정책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주식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을 뚫지 못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 밑으로만 떨어져 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중국의 투기 세력의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투기 세력이 중국 정책이 나타나면은 계속 정책 전에 매수를 했다가 정책이 다 나오고 끝날 때쯤에 투매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책이 끝나서 후속 정책이 나오기 직전, 그러니까 정책의 공백기에 투매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다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급락을 하면 또 싼 가격에 다시 주가를 담고, 이런 식으로의 이제 지금 그 세력들의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투기 세력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잡는 데 실패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결과적으로 이런 투기 세력을 잡지 못하면은 사실상 투기 세력 위에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 정책의 그런 신뢰성, 그리고 나아가서 효과성에 지금 의문을 표하는 게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중국 주식시장이 어디서 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올해 안에 중국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 추세를 잡아 나가면서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디에서 좀 원인 분석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부진을 보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진이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수출의 경우 지난 2월 지난해 기저 효과에 따른 급등 구간을 제외를 하면은 2014년 9월부터 9월에 15%의 증가율을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강 국면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PMI 중 수출 부문 지수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이하 영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투자 증감률 또한 상당히 부진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연말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15%를 기록을 했으나 현재는 11%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상승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의 빠른 상승 흐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비의 증가율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합적으로 사실상 이제 부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펀더멘털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성이, 그리고 증시가 어떻게 회복을 될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상반기 중국 수출 부문이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반기에 개선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7월에 발표된 IMF의 경제 전망 수정에서 2015년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이 종전의 3.7%에서 그 4.1%로 상향 조정을 시키면서 교역량 회복을 전망을 한 바 있고,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그 중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유럽이 경기 회복 속도가 조금 빨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양상도 경기 회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3월 전인대에서 올해 적극적인 경기 하방 압력 대응을 언급을 하였고, 이는 재정 지출 확대라는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정 적자는 그 마이너스 1.13조 위안으로 GDP의 마이너스 그 1.8%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이 규모를 1.62조 위안 규모로 확대시킬 계획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중국 정부는 1대1로 그리고 증진지 프로젝트, 장강 경제 벨트 등 대규모 국토 개발 인프라 투자 계획을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원래 중국의 투자 활동은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계절성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 및 주가 반등이 그 하반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투자 경기 위축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부동산 시장의 부진입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2013년 그 중반을 지나면서 하락 구간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전체 GDP의 7%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의 부진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도시를 필두로 부동산 가격 변화율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의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 흐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경기 둔화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저녁에 이제 기준금리와 그리고 지준율을 동시에 인하를 하는 등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평이 좀 많은데요. 하지만 인민은행 측은 기준금리 인하는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지난해 11월부터 인민은행이 재차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갔음을 감안하면은 늦어도 하반기 중에 정책적 효과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편 그 최근 대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였는데, 6월 달에는 전월 대비 0.4조 위안 급등한 1.33조 위안으로 신용 확장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가 실물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 효과가 점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급락 국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중첩이 되면서 장중에 일시적으로 2,85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발표한 안정화 대책 중에 4,500포인트까지는 그 증권사에서 매도 자제 요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대략적인 그 지수 변동폭은 4,500포인트까지 올라가지 않을 것인가,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저점에 그 PBR이 1.74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위기보다도 상황이 좋기 때문에 적어도 PBR인 1.74배까지는 적어도 저점으로 보여진다면, 지금의 2,850포인트는 너무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사실상 저점은 3,500선으로 보여지고 있고, 3,500포인트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 주식 시장이 저점을 잡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바닥을 확인했다는 의미이신 건가요? 사실상 이제 확인이라고는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투자 심리 때문에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확인을 했다기보다는 사실상 지금부터 사도 무방하다.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상 이제 펀더멘털 이외에 사실상 이제 투심이 무너진 그런 거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실상 걱정 없이 떨어지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좋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장 문제신 분들이 중국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뭐 손실폭이 뭐 20%, 30%, 40%, 50% 뭐 이렇게 나신 분들 충분히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가장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시고 가장 좋으신 분들은 현금 갖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할게요, 주임님.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증시 하단은 2,800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전처럼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겠지만 점층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증시에 대한 상승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그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시에 베팅하시기보다는 그 좋은 종목들, 그리고 저평가, 그리고 향후에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담아 놓으시면은 향후에 조금 더 좋은 과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중국 증시의 급등 과정을 보면은 100% 가까운 수익률을 올렸는데요. 일단 지금 밸류에이션 갭이 크게 확대가 되었고 그 갭이 축소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하락이 유발이 되었고 이 하락 유발로 인하여 투자 심리가 무너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향후에는 지수 전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그런 기대보다는 업종별 대응 그리고 종목별 대응이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주가가 오르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은 지방 정부의 채무 부담이 경감이 되고 투자 여력이 확대가 되는 그런 선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어떠한 측면에서도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는 확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대부분의 지분율을 보면은 80% 이상이 정부 관련 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시면은 사실상 이제 중국 정부와 같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맥락에서는 조금 더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에 2000년대 중반부터 서부 내륙 대개발 당시에 내륙 도시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단행을 했고 주가 상승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대1로라는 그런 투자 인프라가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투자 사이클이 도래를 하면은 주가 상승의 여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연기금 확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보험과 연기금의 중국 주식 확대 기조도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2004년 말 1.07조 위안 수준이었던 중국의 보험자산 운용 잔액이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9.33조 위안으로 10년 만에 7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펀드 및 주식 투자에 활용되고 있는 금액은 11% 수준인데 보수적인 보험 기금의 운용 스타일상 주식 투자 비중의 공격적인 확대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보험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 23일 중국 정부가 연기금의 주식 투자 한도를 30%까지 상향을 하는 등 주식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서 자금 유입 규모가 상당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후강통 제도 도입 기대가 이제 중국 증시의 트리거 이펙트를 야기를 해야 했는데요. 선전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매를 허용하는 선강통이 이제 10월 달에 시행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모멘텀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 시장은 바닥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먼저 중국 경제의 상황이 하반기에는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정책의 효과가 도래하는 하반기에 더욱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의 그런
그 실적 또한 하반기에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펀더멘털 쪽으로 확연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외적으로도 미국이나 유럽 쪽이 하반기에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런 그 종합적인 측면에서 중국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여 상승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처럼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은 아니고 점층적으로 그리고 종목별로 차등으로 그 확률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헬로우 차이나 오늘 이 시간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향후 바닥 확인 과정인데요. 이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기관과 외국인 주도의 장세 전망을 하고 계시네요. 마켓 이마 기장에서 뵙겠습니다.